오늘 우리는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함께 그 대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은 오늘의 키워드인 뮤지컬 산업진흥법 이 한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뮤지컬 산업진흥법엔 4개의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뮤지컬 산업진흥법. 뮤지컬이 뭔지, 산업인지, 진흥할 만한지, 그러면은 뮤지컬이 그만한 가치와 잠재력이 있는지, 꼭 그럴 때 법을 만들어야만 되는지, 기존 법 체계로는 안 되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견지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 공공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에 해당합니다. 공공의 적을 경찰, 검찰, 국가기관이 잡듯이 말이죠. 거기에 민간의 힘이 합쳐지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흥법을 만들면 업계만의 이익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은 성과들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를 마치고 모두가 국회를 나갈 때 야, 뮤지컬이 산업적으로 정말 가치와 잠재력이 있구나, 정말 한번 제대로 법을 만들어서 진행해볼 만하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뮤지컬 산업진흥법은 4개의 단어가 아니라 비로소 하나의 고유명사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자, 법령상 뮤지컬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올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칭으로도 쓸 거니까 참고로 봐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화 관련 법들이 있죠. 문산법, 문진법, 컨진법, 그리고 문화기본법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음악, 무용연극, 공연, 그 다음에 콘텐츠 같은 공연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용어들이 눈에 띌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혹은 사회적인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이런 법들은 변화, 발전, 추가되어 왔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연법이 또 뮤지컬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뮤지컬은 그간에 태어난 지 50년이 넘었지만 법령 세계에는 명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오래도록 외로운 섬처럼 있던 뮤지컬이 비로소 이렇게 법률의 세계에 상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법령상 위치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뮤지컬이 산업인지 예술인지 부분은 이제 해묵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각각 공연법이든 문진법이든 이런 법령상 예술은 무대에서 실현을 주제로 하고 있고, 산업은 그런 그 문화상품 내지 콘텐츠를 생산, 유통, 복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볼 때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은 기본적으로 무대 위에서의 실현이라는 예술적 속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진법상의 어떤 이 공연하는 행위라는 산업적 규정이 문진법에도 있고요. 장르 규정 이외에 문화산업법에서 산업으로 규정하면서 어떤 기획, 개발, 생산, 유통, 소비라는 측면에 해당되고, 콘진법상의 다양한 콘텐츠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면에서 문화산업 또는 콘텐츠 산업 한 분야로 보는 것은 더 이상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도 예술이냐 산업이냐를 논하지 않는 대중음악 산업하고도 비교를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무대 위에서의 실현을 바탕으로 이렇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 부가가치들, 이 측면에서 동질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뮤지컬은 상당히 산업적 그 잠재력이 높은 장르다라고 동의할 때 그 특별한 경쟁력들은 뭐가 있을 것인가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그 융복합성을 들 수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셨지만 그 어떤 K 콘텐츠의 장르의 만큼 다양한 이런 결합성을 가지고 있는 장르는 찾아보기 힘들죠. 지금 대단한 우리 K 콘텐츠의 선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음악 같은 창작 및 실현의 종합이고, 조명, 음향, 테크놀로지의 무대 예술의 결합체이고, 음악 가수라든지 연기자, 연주자 등의 뮤지컬 무대로의 진출까지, 이런 인적 자원의 결합까지, 뮤지컬만큼 이렇게 더 복합적이고 결합적인 장르를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만. 다음 2번째 그 특징으로는 장기 지속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바타와 오페라 유령 한국 흥행 데이터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영상 콘텐츠는 개봉 초기에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하죠. 그리고 나서는 롱테일로 이렇게 줄어들어갑니다. 뮤지컬은 제대로 개발하면 30년, 40년씩 그 국내외를 돌면서 끝없이 재생산되고 부가가치를 쌓아갑니다. 물론 영화는 그 IPTV나 다른 부가시장을 나갈 수도 있죠. 또 다른 예로 아까 언급된 라이온킹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영화로 먼저 히트했죠. 그런데 디즈니는 그걸 왜 뮤지컬로 다시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장기적인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영화 콘텐츠가 이미 라이온킹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소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뮤지컬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확장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예술 장르도 훌륭하지만 뮤지컬은 그 대극장 공연을 한번 할 때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죠. 직접 참여하는 그 배우 스텝 이외에도 다양한 그 컴퍼니나 극장이나 소속사나 그 연계된 고용까지 말이죠. 두 번째, 해외 수출 측면에서도 오늘 여기에 지금 그 불과 몇 개월 근래에 해외 수출을 계약을 하고 현지 공연도 하고 온 우리 대표님도 두 분 오셨던데 이미 뮤지컬은 세계 시장에 열려 있는 그 장르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통한 그 가능성은 더 다른 장르보다 높다. 세 번째,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부가 상품들이라든지 관광 상품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해왔던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웰컴 투 대학로 같은 것도 문체부 문화관광체육부에 지원하여서 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상 아주 짧게 뮤지컬의 법령성 위치와 강력한 경쟁력에 대해서 먼저 짚어봤는데 그래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겠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원이 없었단 말인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체부 산하에 세계 주요기관이 있죠. 아주 열심히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고 저희 협회도 그 중에 어떤 사업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 2년 사이에 이제 몇 가지 그 단기성 사업들이 늘어나고 전체 지원 규모도 올라왔지만 전체적으로 아쉬운 건 이런 것들이 기간별로 산재되어 있고 그리고 그 행사들도 5년, 10년씩 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성 행사라는 측면이죠. 예를 들면 5년 전에, 10년 전에 국가가 뮤지컬 장르에 얼마나 지원했는지 그 규모가 많고 작음을 떠나서 말이죠. 그 성과를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는 거죠. 그때 소멸되는 것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적인 지원책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 고민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1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이런 부분들 넣었고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고 지원을 이제 해보겠다는데 그간의 방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다. 진흥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머지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뮤지컬 본고장한 부분은 봐야 되겠죠. 다만 영미권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에는 15년 조세법 개정을 통해서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지원을 한다든지 두 번째 웨스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극장 세금 경감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난 코로나 기간에는 그 지원 규모를 더 늘린다든지 뭐 이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뿐만 아니라 영화를 비롯해서 애니메이션이든 뭐 게임이든 어떤 컨텐츠도 진흥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발하게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뮤지컬 분야의 선진국을 비교해서 우리가 답을 찾기는 힘들고요. 오히려 후발주자로서 육성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컨텐츠를 그렇게 진흥법을 만들어서 육성을 했더니 아까 K 컨텐츠의 성과들을 앞서 보셨죠? 그 성과들을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사점은 이런 정도고 본격적으로는 국내 사례들을 비교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산업에 있어 진흥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2년에 제정됐고 이 지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불과 지난주 목요일 날 문해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주 큰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요. 오랫동안 12개 장르로 저렇게 규정되어 있던 것에 드디어 우리 뮤지컬이 저기에 올라갔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김석수 의원님 대표 발의로 공연법에 상륙한 이래 이거는 조금 더 법 체계에 더 우리가 말하자면 영화, 어문, 출판 이런 장르와 대등한 하나의 장르로 법령상 표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표적인 게 영진법이고, 자 99년 2000년 무렵에 접어들면서 어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문화산업에 대한 그 미래가치 조명 이런 것 통해서 아주 다양한 진흥법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대표적으로 비교해봐야 될 것이 당연히 영화를 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영화 산업에 있어서 지원은 한마디로 지속적인 국고 지원과 발전기금 조성, 전담기구 설립해서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50년에 걸친 장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년대 그 국산 영화를 진흥하겠다고 수입 영화에 과금을 할 때부터, 그리고 옛날 이야기는 차치하고라도 지난 20여 년에 아주 결정적인 두 번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1999년 영진이 설립, 그때 정부가 1,500억 원을 출연합니다. 3, 4년에 걸쳐서.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영화가 드디어 1,000만 관객들이 팡팡 터지면서 성장한 그 과정들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의 기금이 폐지되고 또 이제 저 출연금도 조금씩 사라지면서 영화계도 1차 위기를 맞습니다. 2004, 5, 6 이 무렵에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극적인 또 계기가 있습니다. 2008년 영화발전기금을 설치를 하죠. 다시 정부에서 2,000억 원 출연하고 극장 부과금 3%까지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 2년 사이에 영화계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극장 부과금이 5토막이 났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남아있던 기금들도 점점 줄어들죠. 이 지점에서 제가 주목하고 감동을 받은 것은 뭐냐 하면 이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 우려가 돼서 영화계에서는 작년에 정말 가열차게 저 극장 부과금을 7년 연장, 즉 21년에 그 종료되는 그 법 조항을 다시 7년 연장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방송에 영화를 많이 트니까 방송통신기금에서도 끌어오겠다라는 노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들고 나오지는 못했는데 저러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려 3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들을 영진위에서는 발간을 했습니다. 저는 저 돈 규모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와 그 체계, 그 논리를 깔고 갈 수 있는 그 기관의 힘, 그런 것이 부러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게임 산업은 아주 작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전자오락 산업도 있었지만 따지고 보면 산업화 초기에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진흥법을 마련했습니다. 벌써 99년에 진흥원의 정신이 나오고 6년에 법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19조 원까지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규제의 이슈가 좀 더 강한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짚어본 거고요. 다음 애니메이션 사례는 좀 중요합니다. 애니메이션 진흥법을 보면 진흥법 중에 가장 가벼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컨텐츠 진흥법이 40-50개 정도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애니법은 19개 조항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죠. 아마도 일단은 진흥법안을 만들자. 그런데 여기에는 상설기구나 재원 확보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다시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업계에 응원을 보냅니다. 끝으로 이걸 또 하나 집어넣은 건 어떤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회계로 대규모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지원을 한 사례인데요. 아시아 문화중시도시, 그리고 얼마 전에 5개년 계획을 추가함으로써 25년간 무려 5조 3천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뿐만 아니라 5개 상당히 큰 폭의 사업 규모가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대규모 지원을 하고 하더라도 법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어떤 운영 효율과 성과를 고민해야 되는 일도 있다. 이건 제가 어떤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우리 문화예술계에서 중요한 국가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살짝 언급했습니다. 이 참고표인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 한 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겠습니까?
법과 기구와 시설과 연계성들 이건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문화 공연 쪽하고 조금 관련성이 있어서 아까 언급을 별도로 좀 했던 거고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참조표. 조금씩 그게 좀 다른데 이게 뭐냐 하면 법률이 있고 전담기구가 있고 재원, 기금이 있는 것들이 반드시 일원화되어 있거나 그것이 그 수직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연결되어 있고 기금을 전입할 수도 있고 다른 법률에서 기관이 나오기도 한다. 근데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진흥법에서 나온 게 아니죠. 문화산업발전기본법의 진흥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기금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이런 다양한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참고로 넣은 거고요. 관련진흥법은 그냥 요약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뮤지컬의 법령상 위치, 산업적 가치, 그리고 기존 그 지원 체계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국내 주요 사례들을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뮤지컬 산업진흥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 가장 기본 핵심이 뭐냐? 지금쯤은 여러분들도 모두 답을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20여 분 사이에 바로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운영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진흥법령에는 기본적인 그 프레임이 다들 비슷합니다. 한 8개 정도의 그 각 진흥법들을 살펴보면 기본 지원 정책이 있는데 어떠한 좋은 사업의 목적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할 기구와 또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쉬움에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뮤지컬 진흥법에는 단순히 법 하나를 만들기 위한 목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주요한 요소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 지점을 목표치로 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전담기구 같은 경우에는 심의 의결을 위주의 위원회를 라이트하게 문체부 밑에 두고 거기에 진흥원을 정책 집행기구로 둘 수도 있을 겁니다. 재원 부분도 기금을 조성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별도 일반 회계로 뭔가 방법을 국고 보조로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넘어가고요. 그래서 법 초안을 지금 의원님실과 논의를 하면서 문체부 의견도 구하고 우리가 기본안을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이 내용들은 다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구들, 기관 설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및 재원 조성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법조항을 논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발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빨리 시간이 아까 지연된 것 같아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 우리는 본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내부 회의체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 그리고 관계기관들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은 충분히 가치가 포텐셜이 있다라는 격려를 많이 받고 지금이 오히려 타이밍이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장르법을 제정하는 것이 어려움 그리고 진흥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부한 문장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까 서두에서 던진 질문 몇 가지 질문들을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 우리가 뮤지컬이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고 진흥법으로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그 뜻을 같이 한다면 반드시 길을 열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아주 좀 예전 방식의 페이지로 마무리를 하려고 이제 국회의 입법 의지와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 그리고 우리 업계의 모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배님들, 동료, 배우님들 모두 우리가 지금부터 한마음 한뜻으로 시작한다면 우리 김성수 의원님이 제일 중심이 돼서 이
이걸 끌고 나가면 뮤지컬 산업진흥법은 올해 안에도 그 일각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가겠습니다.